시스템 응답이란 게 뭐냐 하면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주제가 시스템 응답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X 오브 T라고 쓰고 Y 오브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 시스템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입력 신호로 델타 T를 넣게 되면 나오는 그 출력 신호를 이 H 오브 T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알아놓으면 자 봅시다. H 오브 T라는 게 뭐였죠? 임펄스 리스폰스요. 뜻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뭐였죠? 아니, 용어로 말하자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성능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시스템을 아는 거야. 요것만 알면. 그래서 그것만 알면 이것이 들어갔을 때 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게 X 오브 T라는 것이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라고요. 그런 입력이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해주면 출력이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죠. 블랙박스 시스템 입력 들어가면 출력 나온다. 끝. 그래도 되고 이 시스템이 임펄스 리스폰스다. 입력이 들어가면 그 임펄스 리스폰스에다가 컨볼루션 인테그랄 하면 출력이 나온다. 이래도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기에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회로 시스템이죠.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입력으로 이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으로 나온다든지 이게 시스템의 응답이라고. 어떤 회로 시스템에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이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적인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는 항상 뭘로 구현할 수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지요. 여러분 프로그램 배우잖아. 그죠? 프로그램 언어 배우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로 이거 얼마든지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그러면 입력, 인풋 다다닥 하면 출력 쭉 나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시스템 응답이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시스템 응답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한번 봅시다.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임펄스 응답일 수도 있고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미분방정식일 수도 있고 요놈은 곧바로 주파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요것이 갖고 있는 주파수가 모든 주파수 성분을 고르게 균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응답이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고 요거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못할 때는 확장을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 게 뭐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린 주로 이런 걸로 배운다고. 요거나는 같은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겠다. 임펄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출력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주파 성분이 뭐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Hz에 대해서는 이런 리스폰스, 2Hz에 대해서는 이런 리스폰스를 연속적인 주파수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간 영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의미상 임펄스라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모든 주파수 성분이 동일하게 크기가 같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x 오브 t가 들어가서 트랜스폼에 대해서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얼마든지 컨볼루션을 해서, 그리고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때 이 타우랑 t-타우의 관계는 합해주면 t라는 시간 변수가 나오게끔 이렇게만 조정해 주면 된다. 그것을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입력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입력 신호라는 것은 요걸 이렇게 렉탱귤라로 나누게 되면 요 높이가 요거고, 요 폭이 델타니까 이렇게 곱한 것들을 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델타만 0으로 가게 되면 이퀄이 되겠죠. 지금은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이퀄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게 이퀄이란 말이에요.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가게 하면 요게 어프락시메이틀리 이퀄이었던 게 정확히 이퀄이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결국 입력 신호가 어떤 입력 신호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선형조합한 것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는 각각의 입력 신호의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그 합성 계수들을 곱해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게 선형성을 말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다가 요걸 갖다가 대입한다 그러면 요게 저거라고 그랬으니까 요런 관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요런 의미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요건 어차피 우리가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썸이란 얘기니까 선형성 때문에 각각의 입력, 순간순간마다 입력, 그러니까 샘플이죠. 샘플들에 대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을 썸한 거나 같다. 그런 의미. 이게 선형성의 의미고 그 수식을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이라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지금 준 결과나 내일 아침에 준 결과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타우만큼 시간 딜레이가 있으면 임펄스 리스폰스도 시간 딜레이 한 것만큼만 차이가 나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시프팅, 그건 이제 체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체질하는 거니까 인테그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그랄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요 t-t0가 0일 때니까 t 대신에 t0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식이 하나 이제 생략돼 있죠. 좀 이제 바쁘게 갔어요. 그러니까 x 오브 t0하고 이퀄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샘플링 프로퍼티에 하면 x 오브 t0가 여기 있는 요거 곱한 것의 인테그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다면 요거는 t의 함수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여기 붙어 있어야만 되지만 이게 t0로 바뀌는 순간에는 t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상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적분해 준다. 그럼 요건 1이죠. 그 순간에 이제 시프팅이라는 개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샘플링을 넘어서서 시프팅이라는 개념이 일어나서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팬다. 그런데 요 수식을 보게 되면 요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왔으니까 자, 요거 XT0 있는 걸 다시 넣어요. XT0가 있는 거 대신에 T0 대신에 타우라고 쓰고, 그럼 요것도 타우고 요것도 타우죠. 그리고 여긴 T가 남았고 요게 이제 D 타우인데 지금 요걸 갖다가 XT0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T0 대신에 다시 설명합시다. T0 대신에 T를 넣었어요. 그거부터 합시다. 그럼 T0 대신에 T를 쓰면 요게 T겠죠. T에 근데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T로예요. 요거는 T-T겠죠. 그러니까 요거 T가 이제 또 다른 T가 돼야 되니까 요걸 타우라고 이제 바꿉시다. 그럼 요게 타우고, 이거 뭐야? 어떤 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막
자, 요거 보고 합시다. 요거 보고 할 때 타우 t 대신에 타우로 바꾸고, 네? t 대신에 파워로 바꾸면 하나, 둘, 세 개 바꾸겠죠? 타우 요거 순서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타우 마이너스 t0예요. 타우 마이너스 타우 여기에 다시요. 이거 써놓고 합시다. 나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야 뭐 헷갈리겠지. 그냥 오늘은 봐주는 거야. 우연히가 없으니까. 자, 지금 어떤 수식에 나왔냐면 시프팅을 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에 델타 t 마이너스 t 제로에 dt 이렇게 됐다고요. 그죠? 자, 그것이 이쪽으로 씁시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x 오브 t 제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건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수를 다 타우로 바꾸는 거예요. 괜찮죠? 뭐 어차피 인테그랄 안에서 변수로 처리를 해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 수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요거 바뀌고 델타 요거 바뀌고 t0 그대로 있고 바뀐 게 뭐냐 하면 요거 타우 이거 d 타우 되겠어요? 그럼 요 수식이나 요 수식은 당연히 이퀄이죠. 당연히 이퀄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요거는 특정한 시간 t 이퀄 t0에서 지금 샘플이잖아요. 그러면 t 이퀄 t0 플러스 1에서 샘플 또 있을 거 아니야. t0 플러스 2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샘플들을 그냥 이메이의 t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메이 t라고 하자. 그럼 이번에는 t0 대신에 t를 쓸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x의 이것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가 있고 델타 타우 마이너스 t0가 있는데 그거 바꾼다고 그랬고 여기도 d 타우가 있고 자 빨간 것부터 먼저 쓸게요. 타우가 있고 여기 타우가 있고 여기 d 타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란 거요. t0 대신에 t를 썼어요. 그럼 여기를 t라고 쓰고 왜냐하면 t0라는 것은 t의 값들 중에 하나니까 그냥 일반화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t로 쓰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요? t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죠. 더해주면 t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2t-t 뭐 이게 뭐야? 그죠? 놀래지 말라 이런 얘기. 놀래지 말라.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분필이 하나 더 남았어요. 빨간 거, 노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파란 것도 있단 말이야. 요게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기억나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거 이분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펄스가 있었는데 펄스가 2분이잖아. 그럼 이거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홀라당 플립할 수가 있잖아.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왔냐 그러면 자 이제 중간 과정 다 적었을 테니까 안 좋은 친구들은 후회하지 말고 빨리 적어요. 자 요것을 지우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된다 이러네. 이제 그냥 하얀 불필을 써야 x 오브 t라는 것은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타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요거 바꿔줘도 된다고 그랬죠. 2분 펑션이기 때문에 뭐라고 바꾼다고요?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if 펑션이니까 거기다가 d 타우 이러면 나왔잖아요. 뭘로 나왔어요? 요 인덱스하고 요 인덱스를 더해줘 보니까 뭐만 나왔다고요? t만 나와서 요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x타워가 결국 뭐예요? 이제 거꾸로 갔어요. 아까는 t0가 샘플이었지만 이제는 x타워를 샘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연속적인 샘플들이 있다 그러면 뭐 갖고 그것을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다? 델타 펑션 갖고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을 델타 펑션 갖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t-타우, 여기는 t-타우, 여기는 t-타우일 거 아니에요. 그 델타 펑션 가지고 이렇게 인터폴레이션해서 샘플들을 이용해서 전체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수학을 가지고서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말로도 표현해보고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는 거, 그게 공부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샘플들, 이게 샘플들입니다. 샘플즈예요. 샘플들을 가지고서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신호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인테그랄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알까요? x 오브 t가 2 플러스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하고 x 오브 t가 값이 있다면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0일 때 얼마야? 2. 1일 때 얼마야? 3. 2일 때 얼마야? 3일 때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 얘기에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샘플즈예요. 정수에서의 샘플, 정수마다 샘플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 샘플들은 연속적인 시간에 대한 샘플이잖아요. 모든 시간에 샘플들이 존재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임펄스 펑션을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는 식이다를 이 식에서 이 식을 유도하면서 이 식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못 느낀다면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식 왜 유도해서 뭐 이렇게 되면 그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기까지 왔을 테고 자 그렇다면 요 x 오브 t를 트랜스포메이션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입력으로 주어졌다 그런 얘기. 입력으로 주어지면 시프팅 프로퍼티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샘플들은 상수잖아요. 정해진 값이잖아요. 시스템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건 뭐하고 같은 거예요?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계수값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건 영향을 안 받고 요 뒤에 것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가 들어가는 것만 영향을 받는다. 그럼 t가 들어가는 것만 영향을 받는데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임펄스 리스폰스의 딜레이 버전이잖아. 그래서 딜레이 버전 이렇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x 오브 y 오브 t라는 게 x 오브 t와 h 오브 t의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구해진다라는 저식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중간 시험에 나올 겁니다. 네? 출력을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구하는 컨볼루션 이론을 컨볼루션 티어럼을 증명해라. 그럼 바로 저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했느냐?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이기 때문에 샘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입력 신호를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하면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이 저기에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협력해서 그래서 저 결과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심플의
뭐요? 입력 신호가 있으면 임펄스 리스폰스에다가 컨볼루션 인테그럴 하면 출력이 얻어진다. 끝이에요. 그것만 심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하나 치면 결과 이거 나오고 요거 치면 요거 나오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오네. 때려도 안 오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거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럴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의 응답이고 그 첫 번째 단추를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컨볼루션 어떤 것이 있냐? 컨볼루션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자, 이게 x 오브 타우가 있고 x 오브 t가 이거라면 x 오브 타우는 타우의 함수로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 있고 x 오브 타우는 계속 변함이 없는데 이제 하나는 요거하고 요거가 더해서 인덱스 합이 t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결국 요것도 타우의 함수로 보면 요거를 이렇게 플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립해서 이렇게 플립해서 요건 뭐예요? t만큼 딜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만큼 딜레이 여기서 보자고요. t만큼 딜레이 했다는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 플립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0, 여기는 0이다. 이런 얘기. 여기는 0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겹치는 순간 여기까지는 0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인테그랄 요만이 해서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A분의 1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A분의 1로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출력이 저렇게 구해진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컨볼루션 적분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다. 그 그림으로 보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플립시켜서 그것을 슬라이딩하면서 곱해줘서 겹치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를 계산하는 거다. 그걸 컨볼루션 적분이라고 한다. 컨볼루션의 성질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성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분배법칙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 컨볼루션은 일종의 곱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곱하기다. 곱하기가 교환법칙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듯이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듯이 컨볼루션 성질은 그렇다. 오버롤 임펄스 리스폰스랑 결국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는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것인 요걸로 보자면 요건 입력인 셈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컨볼루션, 거기다가 또 요거 컨볼루션, 거기다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요거는 에디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H1T 컨볼루션 H2T 플러스 에디션이 된단 말이에요. H3T 컨볼루션 H4T라는 의미로서 출력이 결정된다라는 저런 연합전선이 풀어지고 있다. 연합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약한 영을 완독을 했는데 그 친구 박지훈 그 친구 연기 잘하더만. 왕사남에서도 연기 잘하던데 난 왕사남 보고 그거 봤어요. 연기 잘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기치는 건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무슨 이런 거 그 당구 잘 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 뭐 작용 반작하게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인생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거기서는 아주 쉽게 풀더라고. 자,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가 임펄스다 이러면 y 오브 t하고 x 오브 t는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수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결국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구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뭐야? 이게 이제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폴딩이 될 수 있겠다, 플립이 될 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요거하고 요것이 결국은 컨볼루션 된 형태잖아. 그죠?
컨볼루션 된 형태인데 그 신호 그 자체가 나왔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 어떤 신호에다가 임펄스 펑션을 컨볼루션했다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 신호 그 자체가 나온다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왜냐하면 Y 오브 T도 X 오브 T니까.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이덴티티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딜레이 돼서 나온다. 그리고 임펄스 응답의 적분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보고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고, 컨볼루션은 스무싱 오퍼레이터다. 스무싱은 뭐하고 통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스무싱, 에버리징, 로우 프리퀀시 이런 게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요. 스무싱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쑥 깎아서 비스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요. 프리퀀시 중에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날려버리는 건 뭐 그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으로 스무싱하고 에버리징하고 로우 패스 필터링하고 이제 같은 의미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미적분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메모리 리스 시스템은 이런 거요. 이런 건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아이덴티티에 K배 상수가 붙어 있으면 그냥 증폭은 할지언정 가공은 안 되는 거예요. 증폭만 가공되는 거. 증폭만 가공되니까 과거의 출력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과거의 출력을 신경 안 쓴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출력을 어디다가 저장해 놓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에요. 필요가 없죠. 메모리가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코잘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코잘이란 말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코잘이란 말은 아예 때려도 울질 않네. 이렇게 때리면 우는 거. 이걸 코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리면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유도되는 거. 그런 의미의 코잘이란 말이에요. 코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cause부터 왔어요. cause. because의 그 cause 원인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그걸 우리는 이제 그 고급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법칙을 인과율 이렇게 말하는데, 원인이 제공돼야만 결과가 제공되는데 이거 깜짝 놀랐잖아. 맞지도 않은데 깜짝 놀랐다. 이거는 코잘이 아니에요. 미리 반응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코잘 시스템이라는 말보다는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잘이 아닌 거, 그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인격은 미리 기대를 해. 미리 겁도 먹어. 원인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이제 그게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LTI 시스템이 코잘이라는 건 뭐냐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T 콜 제로 이전에는 없었다. 설명해봐. 저게 무슨 의미일까? 응? 아니야, 그 예상했었잖아. 고급한 인격아. 예상했잖아. 너 기로하니. 못 가, 저기. 쉽게 가자고요. 임펄스 리스폰스는 언제 입력을 주었어요? T는 0일 때. 근데 T는 0일 때 입력을 줬으면 T가 0보다 적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고잘 시스템으로서? 없다 그런 얘기야. 아주 단순한 거야. T 콜 제로라는 순간에 임펄스가 팍 줬단 말이야. 근데 빡 때리기도 전에 지금 윤배야.
코절이라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임펄스를 주던 입력을 주었을 때로부터 미래에만 반응하는 거. 왜 미래에 반응하냐 하면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이 아니니까.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이라면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증폭을 한다든지 그걸로 끝나는데 요걸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걸 미래의 입력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메아리처럼. 관악산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메아리가 치잖아요. 메아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용어적으로? 나도 모르지만 메모리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순간 눈빛이 나빠졌어. 거기서부터 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어야 메아리가 올린다. 아이 좀 쇼미더머니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개념이에요. 예? T가 0보다 적은 구간에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없기. 왜 그러냐고요? 입력이 T 이퀄 0일 순간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쉽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임펄스 리스폰스가 결국 저렇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구해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간다고 그랬어요. 출력이라는 것은 y of t라는 것은 입력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인데 이렇게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x 오브 타우의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를 해서 인테그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한 놈을 플립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0이었었는데 이렇게 겹쳐가면서는 면적이 늘고 늘었다가 더 이상 느는 게 없어서 세츄레이션 됐던 결과가 아까 그림으로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속에서 요 계산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일반화를 시키긴 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언제 신호가 있을까? 또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언제만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코절이라고 한다면 h of t라는 것이 값이 없었어요. 어떨 때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h of t의 컨볼루션 x of t로도 계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h of tau의 x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굳이 뭐하러 그러냐고요. 왜요? 이 값이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뭐라고 자르면 돼요? 이쪽 계산할 필요 없다. 0 이러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가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0은 아니죠. 아니에요. 타우까지 가야 하면 된다.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결국 뭐예요? 이거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타우가 어떨 때요? 지금 타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도 뭐라고 쓸 거예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계산하면 된다죠. 그러면 타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타우가 아니겠다. 조심스럽다.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타우로 봤을 때는 결국 뭐예요? 타우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는 t가 오겠죠. 그죠? 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라는 시간까지. 왜냐하면 t라는 시간을 보는 거니까. t라는 시간에서 출력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현상을 계산한 거를 인테그랄 썸을 하면 그게 현재 출력이다라고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지만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자고요. 코 자리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타우까지 이렇게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할 때는 0에서 무한대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특별한 경우다.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하고 신호가 구별이 될까요? 아니면 구별 안 시켜도 될까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에? 표현할 때는 x 오브 t, h 오브 t 하지만 h 오브 t를 x 오브 t라고 하고 x 오브 t를 h 오브 t라고 해도 h 오브 t라고 해도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h o t를 뭐 그 또 한 놈이 또 유명한 놈이 누구 있어? h o t 만큼 유명했던 그룹이 뭐야? 그런 친구들 난 잘 모르. G.O.D. 예. G.O.D하고 H.O.T하고 뭐. 자, 그러면 X 오브 T도 결과적으로는 T가 0보다 클 때만 신호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랬죠. 보통은 땅할 때 여기서 신호가 생겨났다 이거지. 우리 수업을 7시 반 하기 때문에 7시 반 이후에만 마이크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또 제한돼요? 여기서 타오가 제한될 거 아니야. 아니지, 요거 T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건 뭐 지금 생각하기엔 좀 그렇긴 하다. 하여튼간 그 범위가 신호까지도 생각하면 조금 더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스테이블 시스템. 이제 LTI 시스템에서 우리는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테이블을 조건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조건이면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딘가에 있어요. 책을 찾든지 인터넷을 찾든지 아니면 AI를 굴리든지 간에 불려가지고 하여튼간 요거를 결국 뭐냐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면 안다.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가 absolutely integral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시스템은 비보 스테이블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2분의 1에 2분의 1 그러면 안 되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ut다. 이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exponentially 아니다. exponentially decreasing 하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뭔 얘기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네. 하여튼간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스테이블한지 언스테이블한지를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이런 내용을 나중에는 이제 눈으로 보고 알 텐데 그 내용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h of t의 크기를 구해서 그것을 모든 시간에 대해서 더하면 인테그랄 하면 이게 일정한 값으로 제한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랬을 때 앱솔루트 값 갖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 하면 그것이야말로 B보다 B보다
고조 아니고 고조. 보고가 아니고 보고 뭐라 그랬지? 익숙하잖아. Buy one get one free. 그거 아니고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bsolutely integrable. 자, 이걸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돌려서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1학기 때는 absolutely summable, absolutely integrable 할 건데 2학기 때는 absolutely summable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곧 뭐냐면 비보 스테이블이에요. 비보 스테이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리 한번 생각하기를 H 오브 N으로 쓸 거예요. 그때는 연속 시간이 아니에요. 샘플로 나타나는데 이게 2분의 1의 N의 U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이 의미한 바는 이건 뭐 같아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1이라는 값이다. 그게 유닛 스텝 펑션인 거니까요. 그러면 0일 때도 값이 있고 1일 때도 값이 있고 2일 때도 값이 있겠죠. 0일 때 값 얼마예요? 0일 때 값 1, 1일 때 값 2분의 1, 2일 때 값 4분의 1. 그럼 이거 다 더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2예요. 등비급수잖아.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그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네? 등비급수.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 absolutely 뭐 한 거야? absolutely 지금 썸한 거잖아요. 썸어블이잖아요. absolutely 썸어블이니까 이런 시스템은 비보 스테이블하다. 예. 그런데 거꾸로 HN이 2의 N의 UN이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1, 2, 4, 8.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무한대로 가죠. 발산하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 unstable. 이런 얘기. unstable. 이것도 unstable이에요. HN이 1. 이것도 unstable이에요. 1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해요? 그거 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의미니까 absolute summable로 이해를 하고 그게 우리는 인테그랄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absolutely integrable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스테이블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입출력 미음방정식에 의한 거. 하여튼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게 입출력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RI 뭐 LDIDT CDVDT 뭐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요 수식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입력 신호에 대한 미분이 하나 있고 여긴 출력 신호 VC에 대한 미분이 하나 있고 이건 2차 미분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분방정식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냥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써요. 요걸 1차 미분방정식, 요거 2차 미분방정식.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N차로 가겠죠. N차로 가서 시스템이 보다 정교해질 때 그거 어떻게 푸느냐? 오늘은 그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하도록 하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H가 호모지니어스에서부터 하세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P는 파티큘라예요. 특수해에서부터 왔어요. 특수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입력을 이거 줬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특수해라고 그러고 입력을 주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적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하고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수식하고를 더해 봅시다. 그러면 리니어라는 전제. 우리는 LTI 시스템을 다루니까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뭐예요? YHT 플러스 YPT 그거죠.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요. YHT 플러스 YPT죠. 그게 뭐예요? 이거잖아. 그럼 입력은 뭐예요? 0하고 X 오브 T를 더했으니까 뭐예요? X 오브 T 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런 의미라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입력이 없다고 가정하고 풀지만 그건 푸는 요령일 뿐이지 바로 그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입력을 없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 그러나 이거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서 입력이 있는 걸 푸는 건데 두 개를 더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를 이렇게 몇 번만 관찰하면 아 이렇게 행동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하면 모든 시간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방법으로 미분방정식을 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는 거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미분방정식을 풀 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겁니다. 한 번 미분한 게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A 있었을까? 여기에 A 있었구나.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을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Y H of T라는 건 뭐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만이 가능하다고요. 어떤 형태요? 2의 ST 이런 형태만 가능하다고요. 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눈 감지 말고 여기 좀 봐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렇다면 요거 미분하면 요거 뭐예요? S만 앞으로 나오고 2의 ST 이러잖아요. 그럼 이놈하고가 어때요? 변함이 없죠. 그래야만 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다른 함수 형태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만 더해가지고 어쨌든 뭐가 결정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른 형태라면 말도 안 되지. 못하지.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로 놓는데 여기다가 미지수를 구하는 것까지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놓을 때는 늘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건 따라다니는 거니까. 자, 해서 이제 하는 걸 봅시다. 그래서 요런 형태만이 있는데 여기 K를 빼고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2의 ST를 갖다 대입하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고 K로 결국 묶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나온다고. K 없어도 S는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요거란 얘기예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K가 0일 때도 만족해, 1일 때도 만족해, 100일 때도 만족해, 어떤 값일 때로도 다 만족하는 그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고 또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X 오브 T를 봐가면서 상수일 때는 상수의 뭐 증폭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상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1차일 때는 1차, 2차일 때는 2차, 1차 상수, 그 다음에 지수일 때는 지수, 코사인일 때는 사인도 나오니까 코사인, 사인.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의 시도 끝에 구해내는 거, 그것을 특수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결국 완전해라는 거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고. 자, 확인 들어갑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는 뭐가 있어요? K라는 미지수. 그거 얼마면 됐었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일 때는 어떤 값이라도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그거는 결정해 나가야 되는 값이라 그런 얘기예요. 미지수가 거기 있습니다. 미지수가 거기 있는데 아직 결정 안 된 미지수가 있고 요거는요. 요거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미 A, B 값이 다 결정된 거예요. 값 하나로 딱 나와요. 그럼 여기엔 미지수 없어요. 그럼 요 미지수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 몇 개 있어야 이거 풀 수 있을까? 3개 있어야 되죠. 미지수 4개면요? 4개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선형대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가미가 돼가지고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K라는 미지수가 몇 개 나온다? 하나.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의 근일화를 풀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K 같은 거 안 써준다. 왜냐면 어차피 묶여질 거니까. 예, 요거 EST 넣으면 이렇게 꼭 나온다. 그럼 요거 보면 알아요. 아, S는 마이너스 2구나. 예?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2에 마이너스 2t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미지수가 있는 거 요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건 입력으로 1이 들어간 거예요. UT니까 1이잖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세요. 이때는 시작해서 볼 필요 없어요. 한참 지나간 다음에 출력이 뭘까? 요것만 하나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예요? 입력도 1이고 출력도 1의 어떤 상수배가 될 테고 그러면 상수배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미분하면 0. 왜냐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0. 요거는요. 2 곱하기 어떤 값. 그 어떤 값을 A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0 플러스 2A는 입력으로 준 거는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본다고요. 얼마야? 1. 하면 A가 반드시 2분의 1이 돼야 된다. 특별한 값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요. 뭘 강조한다고요? 어떨 때?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 미분값 안 남고 출력값 A고 입력값은 계속 1이었고 그러면 A가 얼마여야 되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2분의 1. 이건 결정된 특수예요. 결정된 값 미지수가 있는 일반에 해서 그게 Y가 T가 제로일 때 4라고 그랬으니까 T가 제로일 때 4를 만족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K값이 결정되면 이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0일 때는 4. 4 보여요? 2분의 1, 7 플러스 2분의 1. 1일 때는 얼마? 2일 때는 얼마? 무한대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어디서 봤어요? 무한대일 때 2분의 1은? 아까 특수에서 봤잖아.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언제까지? 무한대까지. 예? 그렇게 푸는 걸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출력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